여러분 반도체 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재료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영어로 세미컨덕터인 거죠. 세미가 절반의 반 이라 생각해 보면 컨덕터가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류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 재료로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 BJT인 거죠. 이런 것은 N형, P형 반도체의 접합을 이루어져 있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오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PN 정션 트랜지스터 혹은 쇼키 정션 쇼키 정션 다이오드 의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잘 통하는 도체와는 달리 우리가 도핑이라든가 여기서는 BJT에서는 베이스 쪽 흐르는 전류로 구동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FET 같은 이렇게 표현하죠. 게이트 쪽에서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소스 드레인이네요.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여기에 전압에 따라서, 여기 인슐레이터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에 따라서 켰다 껐다, 전류 흘렀다 안 흘렀다, 여기는 베이스 전류를 흘려뒀을 때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우리가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자는 우리가 직접 회로 혹은 소자, 센서, 그래서 이 보면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성전자 잘 아는 직접 회로,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장치를 직접 청계천에 나가서 혹은 온라인에서 부품을 주문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소자,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센서가 이제 여러분 방사능 센서라든지 가스 센서라든지 빛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겠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IoT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꼭 쓰이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두이노라는 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취미를 좀 가지기를 제가 권유를 하는데, 아두이노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소자를 만들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센싱을 해서 켰다 껐다, 인터넷을 통해서 켰다 껐다 하는 무선으로 혹은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요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많이 또 쓰는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써서, 여러분 갤럭시 OLED랑 들어봤죠? 여러분 O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인데요. 여기에 올게닉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기물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관점, 그리고 센서, 환경을 결정하는 어떤 소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같이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칭 소자나 증폭 회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직접 회로에서 디지털적으로 CPU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회로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출발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재료에 초점을 두면서 그 많은 산업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그 응용에 관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항상 우리 수업에서 가끔 기본 원리에 따라서이긴 하겠지만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에서 도체가 전기 잘 흐르고, 그 전기 잘 흐르는 현상은 실제로 해보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통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흐름이 있을 겁니다.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전자기학 시간에 전기장이 걸려있을 때, 전기적 E 필드가 걸려있을 때 차지를 띠고 있는 플러스 Q,
이거 했을 때 여기 받는 힘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받는 힘이 F는 QE라고 그랬습니다. Q에다가 E를 전기장을 해서 이 받는 힘이 F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A다 라고 해서 운동 방정식을 정의해서 전기장에 걸려 있을 때 얘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가 전류 흐름은 우리가 전자를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자나 미리 얘기하자면 전자가 비어있는 공간은 양의 전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홀이라고 부릅니다. 홀의 양의 그 전하와 전자의 음의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필드가 걸렸을 때 움직이는 것을 드리프트 한다 그럽니다. 그 차지가 전류 흐르게 되면 드리프트 커런트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 매스가 있죠. 질량이 무거우면 가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는 MA 혹은 F는 QE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가속도는 M분의 QE라고 생각해보면 M분의 마이너스 E 전자 같은 마이너스 E의 E 필드다 하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때 질량에 해당되는 것이 이 전자가 자유전자일 때 혹은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결정구조 속에 들어있는 전자일 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전자가 실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질량을 effective mass라고 합니다. 전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류 흐름이 드리프트 커런트도 있고요. 이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디퓨전 커런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물성전자 시간에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디언트의 질량에 이제 그레이디언트는 변화량이죠. 변화량의 이제 질량이 커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덴시티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그레이디언트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 붙여서 높은 데로 낮은 데로 흐르는 방향이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이런 전류 흐름이 전기장에서 되는 부분과 우리가 전하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가 되고 이것이 그 고체 속에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effective mass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구슬이 있으면 이게 물 속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는 걸 하고 기름 속에 있을 때 떨어지는 거하고 요 액체 속에 있을 때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긴 하지만 이게 물 속에 있을 때 좀 더 기름보다는 빨리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화면만 본다 그러면 물 속에서 가라앉는 구슬은 기름 속에서 가라앉는 구슬보다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자가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지나갈 때 이 환경에 따른 드래깅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매스가 아닌 이펙티브 매스를 고려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자라고 생각해보면요. 원자는 원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자는 예전에 아톰이라 그랬을 때 A톰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A톰이 자르다는 표현이고 A가 낫입니다. 그래서 자를 수 없는 가장 작은 거를 이제 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요 속에는 플러스 차지하고 프로톤 양성자와 이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프로톤이 늘어나고 똑같이 이제 양의 전하가 늘어나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차지 관점에서는 뉴트럴리티 중립을 이제 중성이 돼야 되는데 같은 수의 양성자와 같은 수의 전자가 있어서 전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이래 올라갈 겁니다. 이때 이 전자는 이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명히 뭔가 구름에 따라서 쭉 전자 구름이 늘어날 텐데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제로 먼저 답을 얘기하면 일종의 우리가 사족이 있으면 사족과 3호족 혹은 2,6족 이런 식의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족이 실리콘, 그리고 절마늄, 그리고 카본. 이제 카본은 유기 재료의 그 대표적인 재료이지만 우리가 반도체 공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실리콘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적 회로도 만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보면 이 실리콘인 경우에 이런 원자가 있다. 이제 실리콘 염두에 두고 이런 원자가 있으면요. 자,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는 이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이 전자 주위에 한 궤도에 8개 옥테트 규칙이라 그래서 8개를 이루는 것을 안정한 구조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원자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옥테트니까 결국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최외곽 전자가 4개입니다. 4개라서 주위에 4개가 모여 4개가 하나씩만 공유하고 있으면 8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인 경우에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원자가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실리콘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4개가 있는데 각자 4개씩 이렇게 한 개씩 내면 8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결정 구조로 쭉 전체 공간에 쭉 이렇게 분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이제 이런 그 전자의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면 이것은 규칙적으로 쭉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실리콘인 경우에 어떻게 쌓여있을 때 주위에 4개가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재미있게도 이 사족 실리콘인 경우는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조하니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조금 궁금하죠. 다이아몬드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리콘이 방금 여러분 배웠던 주변에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큐빅입니다. 기본적으로 큐빅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큐빅에 이렇게 코너당 한 개씩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심플 큐빅이라 그럽니다. 심플 큐빅이라 그래서 이 코너마다 다 있게 되죠. 다음에 여기 이제 면에 이렇게 있을 때 면에 하나씩 붙어 있으면 면이 6면이죠. 6면 하나씩 붙어 있으면 6면이 붙어 있으면 FCC라고 합니다.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앞에 바라보는 면에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랫면에 있는 요거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면에 있는 면하고 여기 있는 면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요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다음에 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요 반대편에 요 공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주위에 4개가 있는 걸로 보이게 되죠. 4개가 맞나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3개에다가 여기 면이 있으면 여기에도 중간에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면에 있어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서 이 페이스 센터 큐빅에서 요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을 또 쪼개서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가 두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윗면에서도 넣을 수 있는데 이 각도를 90도 돌려서 이렇게 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요 네 개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되어서 이렇게 중간에 넣고요. 그래서 요면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왼쪽도 하나, 둘, 셋, 네 개 사이에 이렇게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밑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밑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위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네 개가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면을 보면 이 주위에 네 개가 있는 이 실리콘인 경우에 혹은 절마늄 같은 경우에 네 개가 주위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8개를 만드는데 4개가 모여져서 이 다이아몬드 구조라 그럽니다. 여기 그 페이스 센터 큐빅에다가 플러스 4개의 베이시스라 그러는 4개가 중간에 추가되어서 요 자체가 테트라히드론이라고 그럽니다. 정사면체. 4개가 들어가서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 심플 큐빅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료가 다른 게, 실리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 보면 3호족 반도체다. 그랬을 때, 요거는, 하나는 갈륨, 하나는 아르세나이드 넣어서 이 다이아몬드 구조인 경우에 요거를 두 개가 다른 실리콘이 아닌 갈륨 아르세나이드 두 개 있는 경우는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사족 원소라는 자체가 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결합에서 이제 이런 결합에서 BCC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BCC 구조가 생기면 요거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심플 큐빅에서 되어 있으면 여기 중심에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딱 센터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자가 이제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면 이제 이 결정 구조가 규칙적으로 한 원자를 봤을 때 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전자가 전체적으로 이 구름이 있을 텐데요. 전자가 배치하는 구름이 있을 텐데 옆에 원자와 사이에 이렇게 전자 구름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런 결정 구조에 갇혀 있어서 전기적 성질이 결정이 되는 관점에서 이 결정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반도체에서 핵심은 전자입니다. 여러분이, 과 이름이, 우리 과가 전기전자공학부죠. 자, 전자입니다. 그럼 그만큼 전자공학과다. 또 전기공학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자를 얘기할 때 출발이 일렉트론입니다. 자, 일렉트론이, 여러분 저희 과에서 이제 전자회로, 전기회로, 전자기학, 요게 우리 3대 과목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일렉트론이 자유전자일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자유전자일 때는 입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입자가 사실 아니고 이게 굉장히 운동량이 커지면 되게 작은 세계에서는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이 P, MV라 그러죠, 여러분. MV 가지고 있을 때 이 람다가 P분의 플랑크 상수로 주어지는 파장이다. 그래서 자유전자에 우리가 전기장을 딱 걸어서 얘를 가속시키면 얘가 파동의 성질을 또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큰 스케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스케일을 보게 되면 이 파동이 어떤 간섭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입자의 성질을 와 이제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전자가 방금 얘기했던 결정 구조에 속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속박되어 있는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전자가 갇혀있는 전자인 거죠. 갇혀있는 전자인데 여기서 얘기할 때 자유전자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량에 해당되는 파장에 이 가진 어떤 웨이브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그 파장 웨이브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어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갇혀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포텐셜 속에 갇혀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텐셜 웰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물성전자 때 이제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물성전자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그 전자가 있다. 총 에너지가 E인데 가지고 있는 E인데 이런 포텐셜 웰, 인피니트 포텐셜 웰 속에 갇혀있는 전자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이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할 때 이렇게 공진 모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에너지 이렇게 1차 진동, 2차 진동에서 갇혀있다. 그 유한한 포텐셜 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밑에서 들어가는데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일종의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포텐셜 웰 속에 있을 때 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자를 기술할 때 우리가 이제 속박된 전자를 얘기할 때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다. 혹은 규칙적인 이 크리스탈인 경우는 전자에 갇혀 있을 때는 이렇게 갇혀 있는 전자인데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전자가 이렇게 규칙적인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전자가 요 안에 있지만 좀 쑥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 구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결정 구조에 따라서 갇혀 있는 전자 가진 에너지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텐셜 웰을 이렇게 규칙성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크로니히 페니 모델이라고 그래서 규칙적인 이 포텐셜 웰 속에 사각 속에 있는 에너지 포텐셜 웰 속에 갇혀 있는 모델로 생각해 크로니 페니 모델이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크로니 페니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속박되는 전자 파트는 여러분 여기서는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에서는 가장 기본은 양자역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이 퀀텀이라는 게 하나하나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얘가 어떤 파동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작은 세계에서는 그 전자의 가 가지는 D, 에너지 D 밴드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학에서는 양자역학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물리학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 기본은 양자역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계산하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수소 원자 모델도 생각하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면 이 결정 구조를 이루는 이 원자에서 s 오비탈, p 오비탈, 그다음 SPD 이런 그 이 원자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의 구름이 이렇게 구형이 아니라 제일 천만 구형이고 다음에 이렇게 불연속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스피럴 코디네이트 그래서 구면 좌표기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풀게 되는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슈레딩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이 전자의 가 분포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그 확률에 이제 기본을 기술할 때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파동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을 해서 이 파동함수로 우리가 이제 슈레딩 이퀘이션을 구하고, 실제 전자 밀도는 이 파동함수의 컴플렉스 컨저게이트에 해당되는, 즉 이거의 절대값 제곱인 이걸 가지고 전자 밀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플라시안의 psi 플러스 v 포텐셜 웰에 해서 psi 이렇게 하고 우변은 I 하바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같다 라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요거를 이제 공간에 대한 것만 바꿔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공간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 라플라시안의 psi 그래서 플러스 v의 psi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형태로 공간에 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걸 이제 공간에 대한 함수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함수를 해서 이 시간에 대한 함수에 대한 미분 그리고 공간에 대한 함수에 대한 미분으로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서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인 거죠. 요걸 풀어서 각각 나오는 것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웰이라는 것을 V를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면좌표계에서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포텐셜 웰 이거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0분의 R분의 E 제곱이 포텐셜이죠. 얘를 여기에 넣어서 이제 이 라플라시안 공간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취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psi가 뭐로 주어지느냐? 이 psi를 주어지고 나면 psi에 psi 스타를 해서 즉 psi에 제곱했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의 오비탈이란 겁니다. SPD 오비탈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미케닉스를 기본으로 해서 또 크로니 페니 모델을 같이 이제 규칙적인 거를 생각해서 이걸 생각하고 또 원자 자체도 이게 띄엄띄엄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띄엄띄엄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속박된 전자인 경우는 이 규칙적인 결정 구조에 갇혀 있는 전자 혹은 원자 자체가 불연속적 에너지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불연속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개 모이면 허용된 에너지와 허용되지 않는 에너지 그러니까 허용된 에너지 전자 가질 수 있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전자 가질 요 사이가 허용되지 않는 쪽이고 허용된 전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용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거를 에너지 밴드라 얘기하죠. 에너지 밴드라 얘기해서 이 에너지 밴드 사이에 요 사이 이걸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밴드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 밴드 갭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1.5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일 때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고 이게 재미있게도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영역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주파수 대역의 그 색깔이 반도체 재료의 그 에너지 갭에 해당되어서 켰다 껐다 하는 이 재료와 광학적인 재료 특성 자체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좀 줄일까요? 반도체라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를 조금 제가 도식화해서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반도체인 경우에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집적 회로, 소자, 센서,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주위에 산업체라든지 여러분 진로에 있어서 나는 회로 설계 쪽이 좀 더 재미있더라. 혹은 소자를 개발을 해서 이 소자 가장 기본되는 단위를 보는 게 좀 더 낫더라.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재료를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는 원자다. 원자가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고 왜 다이아몬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여기는 비정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결정 구조가 있는 것을 이제 크리스탈린, 싱글 크리스탈린 그러고요. 결정 구조가 없는 거, 이걸 비정지라고 그럽니다. 아몰퍼스 실리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원자인데 아몰퍼스 이 구조가 되면 전기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공학부이면 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전기적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냐, 아까 빠졌지만 디퓨전 커런트냐, 그리고 이게 전자가 어떤 유효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자 자체가 속박된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로니, 페니 모델에 따른 포텐셜, 그리고 이 포텐셜 웰을 1차원적인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갇혀 있느냐, 혹은 규칙적인 포텐셜 웰을 갇혀 있느냐, 결정서에 속박된 전자는 이 결정이 방향에 따라서 이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티스 컨스턴트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느 방향을 가냐에 따라서 원자 개수의 간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정서에 속박된 전자가 어떤 밴드를 이룬다. 에너지 밴드 형성하게 되고 그 에너지 밴드 형성이 된 게 우리가 띄엄띄엄 가지고 있고 그 띄엄띄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덴시티 스테이트가 재료가 2차원이냐 3차원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자유전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유전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분포함수라는 거를 또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일반 클래시컬의 입자냐, 혹은 전자와 같이 스핀이 2분의 1인 페르미 디렉 분포를 가지느냐, 혹은 빛처럼 포톤처럼 보제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느냐, 이런 분포함수들이 다루고 있는 입자 종류에 따라서 이 분포함수가 다릅니다. 우리가 전자를 따질 때는 페르미 디렉 분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페르미 디렉 분포를 찾아보면 온도가 0도일 때 특정한 페르미를 낮으면 1이고 높으면 0이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함수에 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 핵 주위를 돌면서 원자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원자가 제가 실리콘의 경우 다이아몬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왜 다이아몬드 구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BCC 구조냐 비정질이냐, 그래서 원자가 결합할 때는 이게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온적인 결합을 하느냐,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공유 결합을 하느냐, 혹은 금속 결합을 하느냐, 이런 결합의 종류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를 볼 때 이게 주변에 전자가 2개냐 8개 해서 이제 옥테트 규칙이라 그래서 이제 8개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활성화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소 주기율표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있어서 이제 이 반도체 재료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움 도달했을 때 그 도핑이냐, 이런 전자의 농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 전체 큰 그림 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제 자세한 유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공학에서 다루는 이 흐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